안녕하세요. 조청현입니다. 11월 24일 수요일 세계사탐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 크리스마스 휴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이 크리스마스 휴전이 있었는데요. 그것과 관련된 역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왼쪽 사진은 폭격으로 인해서 그리고 폭격으로 인해서 폐허가 된 도시의 모습입니다. 이 독일군 병사가 서서히 걸어 나오고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죠. 이 전쟁의 참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진이어서 한번 여러분들께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 옆에 있는 오른쪽 사진은요, 이 독일군이 영국군에게 담뱃불을 붙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처참한 전쟁터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 점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이 주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오늘 강의는요, 이 제1차 세계대전을 전반적으로 한번 다뤄보고요. 이 참호전이라는 것이 이 제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해서 나오죠. 참호라는 것은 여러분들 중에서 육군을 제대하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야말로 삽질이란 표현은 좀 그렇다. 여하튼 땅을 파는 우리가 보통 흔히들 땅개라고 얘기하는 그야말로 도랑을 파고 이 적과 대치하는 참호를 얘기합니다. 이 제1차 세계대전에 처음 등장하기 시작한 이 참호전은 사실상 엄청난 인명피해만 양산했던 어떻게 보면 소모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솜전투에서는 이제 영국군이 이 파병을 오는데 이 프랑스 솜 지역에서 일어난 전쟁인데요. 그 지역에 이제 영국군이 파병을 하는데 하루에 첫날 교전으로 6만 명의 영국군이 전사하게 됩니다. 이 참호전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치열한 전투 상황에서 크리스마스 휴전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이 제1차 세계대전은요, 사실상 현대과학이 총동원된 전쟁입니다. 탱크, 기관총, 그리고 방독면, 독가스전, 그뿐만이 아니죠. 비행기, 폭격기 등 물론 지금 기준으로 보면 저걸 가지고 무슨 전쟁을 했을까 싶은 무기들이지만 그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면 그야말로 최고 과학기술의 총알들이 결집돼서 이 무기들이 양산됐다고 볼 수가 있죠. 이 참호전의 등장으로 변화된 전쟁 양상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크리스마스 휴전의 의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호전을 앞두고 이 병사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고요. 그 모습을 종군 기자가 찍은 사진입니다. 종군 기자라는 말, 그리고 또 이 참호전을 그대로 잘 보여주는 것 같아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참호에서의 3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죠. 참호는요, 길고 깊은 도랑을 의미합니다.
이 도랑에 숨어서, 참호에 숨어서 이제 총을 사거리 내에 이 적과 적의 진지, 이 참호가 있고요. 대부분 사거리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참호를 향해서 포격이 이루어지고요. 포격이 끝난 후에 돌격전이 나오게 되죠. 그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이 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거의 20대의 50%가 그야말로 전쟁터에서 전사를 하고요. 살아남은 자들의 거의 50%는 불구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20대 중에 제대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고작 25% 정도밖에 안 되고, 이 참호 속에서 계속되는 적군의 폭격에 사실상 쇼크를 받은 사람들이 정신 이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인구는 10% 안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이 전쟁을 통해서 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전쟁이 일어났을 당시에는 전쟁이 금세 끝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서로 웃으면서 잘 갔다 오자. 이번에 그냥 좀 잠시 갔다 오면 되는 거지. 그러면서 기념 촬영도 하고 그랬던 친구들이 이 전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충격과 공포를 느끼게 되셨을까는 여러분들이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과 관련이 깊은 방어수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참호전의 결과는 정말 처참했습니다. 이 종군 기자가 찍은 사진의 모습인데요. 군견도 이 시기에 아주 적극적으로 활약을 했고요. 이 참호전은 사거리 내에 적의 참호가 있기 때문에 이 병사들이 자유롭게 우편 행랑이나 그런 것을 가지고 다른 참호로 갈 수가 없었죠. 그럴 때 이 군견들이 활용되었습니다. 사실상 이 서부전선은요, 이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서부전선은 참호 투성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중 주로 독일군과 이 프랑스군은요, 이 영국 및 미국 연합군 간의 전투가 이루어진 프랑스 북부와 벨기에가 위치한 서부전선에 대부분 참호들이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참호는 이 제1차 세계대전에서 갑자기 등장한 신기술은 아니었죠. 성을 둘러싸고 있는 해자에 대한 적의 공격에 대비한 이 방어수단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새롭게 등장하는 것은 거의 없죠. 이 과거부터 사용되던 것을 새로운 각도로 변화시켜서 현대에 맞게 만들어진 것이 참호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해자라는 게 있는데요. 이 해자는 사실상 성 주위에 이 웅덩이를 파는 거죠. 그래서 물이 흐르게 해서 적이 쉽게 성을 공격하는 것을 막는 방어수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호는 포와 총기의 보급으로 현대전의 중요한 방어수단이 되었습니다. 이제 계속되는 포격이 있고요. 포격 뒤에 이제 백병전, 적의 참호를 점령하기 위한 백병전이 벌어지고요. 이러한 현상이 계속되면서 사실상 사상자만 늘어나는 그러한 소모적인 전쟁 양상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부터
화학정과 독가스가 널리 이용되었기 때문에 정면이 막혀 있는 참호 덕분에 이 군인들은 방독면을 쓸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어 사실상 참호는 더더욱이나 유용했던 것이죠. 예, 방독면을 쓰고 기관총을 발사하는 모습입니다. 예, 이 군견도 독가스에 노출되면 당연히 죽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군견에게도 방독면을 씌우고 있는 사진이 있어서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겸 가지고 와 봤습니다. 예, 이 참호전은 앞서 말씀드린 바처럼 엄청난 사망자를 내는 그야말로 인적 소모가 너무나 많은 처참한 전쟁을 만들어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부대는 검을 소총에 착공하고 조준 사격 자세로 참호에서 공격과 방어에 임하게 됩니다. 일직선 상으로 펼쳐진 그리고 유효 사거리 내의 적의 참호를 향해 그 다음에 돌격을 하게 되죠. 이런 방식은 효과는 없고 사실상 대량 사상자만 속출하게 하는 어떻게 보면 소모적 전쟁이었습니다. 예, 적의 참호를 점령하기는커녕 이제 적의 참호를 공격하다가 인명피해만 늘어나는 그러한 전쟁 양상이 계속되는 것이죠. 참호전은 밤중에 시작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먼저요, 이 포병의 엄호 사격 지원이 있게 됩니다. 독일군은 연합군의 참호 중 가장 취약한 곳에 고도로 훈련된 병사를 보내어 일격을 가하게 되죠. 참호전의 잔인함은 이 1916년 프랑스 솜 전투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영국군은 전투 첫날 6만 명의 사상자를 냈기 때문이죠. 이 하루 동안 이 영국군 6만, 이 독일군 2만, 프랑스군 3만, 도합 10만 명 이상의 사상자가 하루에 발생을 합니다. 예, 사단으로 하자면 10개 사단 이상이 한꺼번에 저 세상으로 갔다는 얘기인데 정말 얼마나 무서운 전쟁이었는지를 이 하루 동안 여실히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참호전은요, 여러 질병과 쉘 쇼크,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이라는 이 새로운 질병이 나타나는 이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이 참호의 비위생적인 환경 속에서 다닥다닥 붙어 싸우면서 이질, 콜레라, 장티푸스와 같은 전염병이 빠르게 퍼지게 되죠. 거기다가요, 거의 매일 계속되는 폭격과 오랜 기간 참호에 갇혀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이 현상인 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알려진 쉘 쇼크에 시달리게 되죠. 예, 계속되는 폭격, 소리만 들어도 귀가 쩌렁쩌렁한 이 폭격과 이 계속 죽어나가는 동료 시체들을 보면서 이 병사들이 겪었을 두려움과 고통을 여러분들이 느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든 요인 때문에 이 제1차 세계대전이 역사상 최대의 전사자를 낸 전쟁이 된 것이죠. 참전 군인 중 약 10%가 전사하게 됩니다. 이전엔 이 교전 중 죽는 군사들보다
전염병으로 죽은 군인이 훨씬 더 많았죠. 이 대부분 수인성 전염병으로 이 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물과 관련된 뭐 장티푸스, 이제 같은 질병들이 이 병사들을 이 죽음으로 몰았다면, 이제 참호전이 전개되면서 교전 중에 이 총을 맞아 전사하는 이 군인들의 숫자가 이 시기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증가하게 됩니다. 이제 영국군과 독일군이 서로 무엇인가 얘기를 나누고, 다정하게 얘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런데요,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크리스마스 날 이 크리스마스 파티가 열린 것이죠. 바로 그 전우들이 그 무참히 죽었던 그 현장에서 크리스마스 파티가 열리게 됩니다. 1914년 12월 7일 교황 베네딕토 15세는요, 이 크리스마스를 축하하기 위해 휴전을 제안하게 됩니다. 하지만 교정국들은요, 교황의 휴전 제안을 공식 거부하게 되죠. 그런데요, 이 참호에 있던 군인들은 자체적으로 휴전을 선언하게 됩니다. 장교들은 전쟁을 하라고 하는데 이 사병들이 아니야, 그냥 이 크리스마스 기간에는 그냥 휴전을 하고 같이 더불어 함께 이 축하를 하는 게 맞아,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크리스마스 휴전은 1914년 크리스마스 무렵에 이루어지게 되죠. 제1차 세계대전 중 서부전선을 따라 여러 지역에서 크리스마스를 축하를 위해 교전행위가 중단되게 됩니다. 이 비공식적인 휴전 기간 동안 양측의 병사들이 참호에서 나와 무인지대에서 친선 교류 행사를 갖게 됩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싸운 많은 독일군과 연합군은 크리스마스 캐롤을 함께 부르고 밴드까지, 연합밴드까지 구성해서 이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증폭시키죠. 영국군, 이 연합군과 이 독일군 사이에 있었던 이 축구 모습을 찍은 사진입니다. 뭐 전투축구 분위기죠. 거의 몸을 사방팔방에서 부닥치는 그렇지만 서로 웃으면서 경기를 진행하는 모습이 흥미로워서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크리스마스 새벽이 되자 일부 독일군 병사들은 참호에서 나와서 영어와 프랑스어로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며 무인지대를 가로질러 연합군 참호에 접근했다는 것이죠. 연합군 병사들은 처음에는 두려워했지만 독일군이 무장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는 비로소 참호에서 나와 악수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두려웠겠죠. 이 말로만 듣던 독일군들이 그야말로 이 코앞까지 와서 같이 놀자고 하니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처음에는 두려워했지만 이 독일군이 무장하지 않은 것을 확인한 뒤 이제 비로소 참호에서 나와서 서로 악수를 나누었다고 이 기록엔 나와 있습니다. 이 담배와 푸딩 선물을 주고받으며 캐롤을 함께 부르기도 했죠. 일부 독일군들은요, 이 참호 주위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우고 축구를 즐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짧은 휴전 기간 동안 일본은 전우들의 시체를 수습하기도 하고 이 독일군과 연합군 모두 그 시체 앞에 서서 묵념을 거행하는 등 상당히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고 하죠. 독일군 중위였던 쿠르트 제미슈의 회상을 한번 들어볼까요? 훌륭하지만 놀랍고도 회개한 일이었습니다. 영국군 장교들도 마찬가지 감정을 느꼈을 겁니다. 크리스마스는 잠시나마 적을 친구로 만들었습니다. 예, 가장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예, 크리스마스 휴전에 대한 평가를 한번 보도록 하죠. 크리스마스 휴전은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지 불과 5개월 만에 나타난 일이었습니다. 사실 크리스마스 이전에 전쟁이 끝날 것으로 다들 생각하고 그야말로 뭐 잠시 군대 갔다가 이제 돌아온다 그런 기분으로 사실은 군대에 갔다고 볼 수가 있었죠. 하지만 전쟁이 이제 길어지게 되면서 이 크리스마스는 뭐 어차피 집에서 보내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렇다면 그야말로 이 전쟁터지만 이 참호 바깥에서 이 적군과 함께 보내는 것도 의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서 이 크리스마스 휴전에 대해서 이렇게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전통적인 기사도 정신에 따른 마지막 사례라는 것이죠. 사실상 이후론 크리스마스 휴전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1914년에서 1917년에 전쟁이 끝나는데요. 그 사이에 몇 번의 크리스마스가 있었지만 이 첫 해, 즉 1914년 12월 25일 이후에는 한 번도 크리스마스 휴전은 없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온 가족이 모여 한 해를 정리하고 친구들과 오해와 갈등을 푸는 기회로 여겨온 장병들에게 이 크리스마스 때의 교전은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이죠. 예, 전통적인 이 가치관을 가지고 있던 이 독일군의 경우 이러한 정서가 훨씬 더 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크리스마스 휴전을 제안한 것도 독일군이었어요. 이 독일군들이 사실상 비무장한 상태에서 참호를 나와 연합군 참호 쪽으로 가면서 휴전이 성립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해석이 나오는 거고요. 이 개인주의가 강한 영국군이 아닌 전통과 관행을 따르려는 심리가 강한 독일군이 먼저 제안한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오래된 크리스마스 관행에 어울리지 않는 현대전에 대한 저항이 아니었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당시를 증언하는 생생한 기록들을 통해서 크리스마스 휴전의 의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만화가 중에 이 브루스 베언스파더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사실은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군 기관총수로 참전하게 되는데요. 그 사람이 뭐 앞서 이 담배를 피는 모습을 이 사파로 그린 그림이 있었는데요. 그 그림을 그렸던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의 증언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몇 시간 전에 우리는 여기서 서로 죽이려고
사생결단으로 싸웠던 자들과 웃고 수다를 떨었습니다. 예,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적의 참호를 점령하기 위해 그야말로 싸웠던 자들과 지금은 웃고 수다를 떨며 이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고 회고하고 있는 것이죠. 로열, 워릭쇼, 연대, 제1대대의 동료 병사들과 마찬가지로 그는 진흙 속에서 떨며 하루하루를 보냈다고 합니다. 지난 몇 달 동안 깊이 91cm, 너비 91cm에 불과한 참호에 웅크리고 있었던 것이죠. 밤낮 없이 끊임없는 불면증과 공포에 시달렸고요. 보급품이라곤 오래된 비스킷과 눅눅한 담배뿐이었다고 합니다. 오후 10시경 느닷없이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고 하죠. 저 멀리 들판 너머 어두운 그림자 사이에서 뭔가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독일군이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고 있었던 것이죠. 이후 어둠 속에서 일부 영국군들도 그 크리스마스 캐롤을 따라 불렀다고 합니다. 우리는 적진 쪽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귀를 쫑긋 세웠죠. 독일군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독일군 병사가 독일어 액센트가 섞인 영어로 커먼이라고 말한 겁니다. 병사들은 참호에서 기어나와 무인지대에서 만나기 시작했죠. 영국군과 독일군은 전사자의 시체를 수습할 수 있다는 사인을 허공에 총을 쏘아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어느 누구에게서도 증오심은 느낄 수 없었습니다. 라고 결론을 쓰고 있죠. 휴전 기간 동안 악수와 수다가 오가고 추운 겨울밤에 노래와 담배와 와인을 교환하는 등 엄동설안에도 상부의 명령은 무시한 채 휴전 파티를 즐긴 것이죠. 크리스마스 이브 무렵부터 서부전선 곳곳에서 휴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록에 따르면 동부전선에서는 며칠 동안 휴전이 이루어진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 러시아군과 독일군 진영 쪽에서도 동부전선 쪽에서도 사실상 이 당시에 휴전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상부에서는 교전을 명했고 이 사병들끼리는 휴전을 한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시 참전 병사들로서는 이 지옥에서 맛보는 반가운 휴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전쟁 초기에는 전쟁이 금세 끝날 것이므로 크리스마스를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다들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제1차 세계대전에는요, 이 엄청나게 많은 살인 병기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 분당 수백 발을 발사하는 전투 비행기의 대량 생산이었죠. 이 양측의 패전 소식은 병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기도 했습니다. 1914년 8월 타넨베르크에서 러시아의 완전한 패전이 있었고요. 이거는 연합군 측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이 결과였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마른 전투에서 독일군도 패배하게 되죠. 1914년 겨울이 다가오자 추위가 닥칠 무렵 수백 마일에 걸쳐 서부 전선이 구축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병사들이 전선의 참호에서 비참하게 살고 있었지만 이미 수만 명이 전사한 후였죠. 당시에 수많은 일기와 편지가 이 크리스마스 휴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이 리딩이라는 이 영국군 소총수가 아내에게 쓴 편지가 1914년의 휴전 상황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대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사격선에 있었는데 내 차례였소. 이른 아침에 독일군은 좋은 영어 발음으로 노래하고 소리치기 시작했소. 그들 중 일부와 악수를 했고 그들은 우리에게 담배와 시가를 주었소. 그날 우리는 총을 쏘지 않았고 모든 것이 너무 조용해서 꿈처럼 느껴졌소. 또 다른 일기와 편지는 독일 군인들이 참호 주변의 크리스마스 트리를 이 촛불로 밝히는 것을 묘사하는 이 글도 있습니다. 한 독일 보병의 일기에 따르면 영국군이 임시 이발소를 만들어 놓고 독일 병사에게 이발을 해주고 담배 몇 개 피를 요구하기도 했다고 하죠. 예, 영국군 중에 이발병들이 이 천막을 치고 독일 병사에게 담배를 몇 개 피를 받고 이발을 해주는 이 모습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군 존 페르구손의 회상을 한번 들어볼까요? 몇 시간 전에 여기서 우리는 서로 죽이려고 했죠. 지금은 그대가 웃고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전쟁도 결국 인간의 일이 아닐까요? 영국 축구 선수였던 어니 윌리엄스는 훗날 얼음판 축구 경기를 다음과 같이 회상하고 있습니다. 공이 어디선가 불쑥 나타났습니다. 어느 진영에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200여 명이 다 같이 축구를 즐겼습니다. 영어와 독일어를 구사하는 독일 중이 쿠르트, 이 제미슈도 일기에서 축구 경기를 묘사하고 있죠. 결국 영국인들은 그들의 참호에서 축구공을 가져왔고 곧 활발한 경기가 이어졌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당시 종군 기자들도 이 크리스마스 휴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무렵 우리는 서로 왕래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가장 특별한 크리스마스 축하 행사였습니다. 다 함께 모여 전사자를 애도했습니다. 독일군들은 아주 친절했습니다. 라고 또 아이리시 타임즈에는 이 크리스마스 휴전을 증언하는 이 기사가 등장하기도 하죠. 이 비공식적인 휴전에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참여했는가에 관해선 논쟁이 있습니다. 휴전은 소규모이고 승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할 방법이 없죠. 1914년 12월 7일 교황 베네딕트는 이 참전국 지도자들에게 크리스마스 휴전을 요청했다는 것은 앞서 본 바 있습니다. 적어도 천사들이 노래하는 밤에는 총성이 멈출 수 있도록 휴전을 당부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 탄원은 지휘관들에 의해 거부되었습니다. 사병들이 크리스마스 휴전을 선언하자 지휘관들은 경악을 했죠. 영국군 장군이었던
호레스 스미스 도리의 경은 기밀 메모에 이것은 우리가 점차적으로 가라앉고 있는 냉담한 상태를 예시할 뿐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이 계속된 패전, 그러면서도 이 참호를 넘나드는 어떻게 보면 그냥 그야말로 소모전 속에서 이 병사들이 자체적으로 휴전을 성립시킨 것을 두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군인들이 이 군사재판을 받고 처벌을 받았으며 최고사령부는 두 번 다시 그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일선 부대에 지시를 내리게 되죠. 제1차 세계대전 중 더 이상의 크리스마스 휴전은 없었습니다. 1914년에 이 크리스마스 휴전은 전쟁도 결국 인간이 벌이는 일이라는 것을 모든 이들에게 상기시켜준 사례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이번 주에는 과제를 한번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휴전을 가지고 무엇을 과제로 낼까 나름대로 고민을 해봤었습니다. 그런데요, 뭐 전쟁 크리스마스 휴전과 관련된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여행 기획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 전쟁을 소재로 어떤 관광 상품을 만들지 정말 궁금했어요. 이 전쟁의 무서움을 상품화할 수도 있고요. 평화를 상품화할 수도 있고 전투 지역이나 전개 과정을 소개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무엇을 더 중요시 여기는지 여러분들이 사실상 여행 기획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 전쟁의 무서움을 상품화할지 평화를 상품화할지 아니면 전투 지역이나 전개 과정을 소개하는 상품을 기획할지 한번 궁금해서 이런 주제로 한번 과제를 부탁드리도록 하죠. A4 한 페이지 내외로 어느 전쟁을 어떻게 소개할지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역사라는 것이 실용적이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과거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별로 사실은 관심이 없죠. 역사에 대해서 현대로 오면 올수록 이 관심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뭐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이고요. 하지만 역사하는 사람으로서 한번 실용적인 면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한번 여행 기획자라면 어떤 상품을 이 전쟁과 관련된 이 여행 상품을 만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좀 실용적이지 않을까, 학생들이 관심을 좀 가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런 과제를 한번 내보도록 할게요. 예, 장시간 동안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는 시험과 관련해서도 공지사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기말 시험을 어떻게 볼지 학교에서 대면 시험을 볼까 어떻게 할까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시간 동안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